예, 2부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서영교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임세은 소장이 임세은 소장인가요? 네. 서영교 의원님 성대모사를 아주 근사하게 하는데 진품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서민의 이창명 영원한 뒷받침- 달이 서영교입니다. 서울에. 서민의 영원한 달이 서영교. 아, 서민의 영원한 달이. 예, 서영교. 아, 제가 또 그러시구나. 서민의 영원한 달이 서영교입니다. 그러면 예. 지역 주민이 지나가다 한 번 더 쳐다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요즘은 탄핵으로 가는 달이 서영교입니다. 예. 예, 이치학명주 배지를 차셔서 더 반갑습니다. 예. 예. 이채양명주가 좀 작은 게 또 귀엽기도 하고, 예. 예. 저희가 이치학명주 운동 시작하면서 총선 때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께 다 보내드렸는데 맞습니다. 안 차시더라고요. 그거 다 차셨으면 진작 더 일찍 끝장났을 텐데. 예. 근데요, 200석 안 넘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200석 넘어서 진작 탄핵해버렸으면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얼마나 악랄한 자들이고 얼마나 못되고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다 못 밝히고 끝낼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00석이 넘어도 쉽게 탄핵은 못합니다. 왜요? 이 탄핵할 만한 걸 더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말씀처럼 제 발로 걸어 들어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짓을 하면서. 그래서 국민에게 그거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말씀처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자가 자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폭을 하기까지 두려움이 있었던 거겠죠. 네. 예, 두려움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12월 10일 날 예. 김건희 특검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 통과될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때 분위기가 예. 저쪽에서 몇 표나 넘어오는 걸로. 한동훈이 예.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요. 예. 당대표이면서 이것은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짚어보니까 한동훈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0일이 그게 예정이 돼 있었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때리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비상계엄을 때린 거고 한동훈이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에는 그 전에 명태균 게이트가 또 활활 불이 타고 올랐던 거고 그리고 자기의 육성 목소리가 확 튀어나왔잖아요. 내가 김영선 좀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육성이 확 튀어나오고 좀 더 육성이 얼마나 어떻게 있을지 걱정이 많았던 거죠. 왜? 명태균하고 통화한 게 많거든요. 김건희가 직접 통화한 게 많거든요.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12월 2일 날 12월 3일 날 계엄을 터뜨리는데 12월 2일 날 명태균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황금폰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다가 예, 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2월 3일 날 딱 급하게 터뜨린 것 같아요.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서영교 의원님 육성을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제가 무시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좀 자주 네. 나오세요. 예, 자주 오라 하시면 저는 너무 좋죠. 정기적으로 나오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에겐 참 좋고 아, 우리 제 진실본지 핸드폰 보세요. 쇼츠에는 유난히 걸려 있어요. 오, 그렇습니까? 배군기 우리 대표님의 쇼츠가 제 거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MBN에 계실 때 만나 뵀잖아요. 예. 그때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아무도 몰랐거든요. 딱 중립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백운기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속에 대한민국이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나쁘다 이야기할 텐데 오히려 공영방송에서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오셔서 국민들께 주요한 지침들을 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너무 귀에 쏙쏙 박혀요. 서영교 쏙쏙 의원님 박혀요. 칭찬하다가 제가 지금 말로 받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제 핸드폰 쇼츠에 매일 뜹니다. 예.
제가 백운기 이렇게 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계속 저에게는 백운기 선생님께 뜹니다. 아무튼 좀 자주 나와 주시길 바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임박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미친 짓을 한 거라고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그 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해온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미리 준비를 했을까요? 왜 계엄을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라서 근소한 차이로 자기가 이겼잖아요. 예. 이재명을 잡아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온갖 걸 다 하고 이재명 경기도는 지금은 김동연 지사지만 경기도에 14박 15일 동안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14박 15일을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모든 걸 탈탈 다 터는 거죠. 300번이 넘게 압수수색하는데 저희 평범한 사람은 한 번 압수수색 당하면 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죽일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아주 철저하게 비리를 다 차단했거든요. 돈 한 푼 받은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할 줄 알았고 그리고 비상계엄도 있지만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흔들어 댈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지게 된 거죠. 총선에게 지게 되면서 이제 적당히 밀리고 있는 것도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부인이 특검으로 딱 드러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인이 이 비상계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몰랐을 리가 없고 예. 택도 없고 제가 보기엔 부인이 계속 재촉했을 김건희가 가능성이 시킨 크다. 거죠. 네. 재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비상계엄이 아니어도 군 아니면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은 동원해 왔고 이러려고 준비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라면요. 김건희야말로 내란 우두 대가리예요. 아 예. 근데 우두머리란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근데 네. 그 우리가 수개 그러는데 법 조문에 우두머리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을 마치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법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우두머리로 되어 돼 있어서 있어요. 예. 내란 우두머리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없습니다. 전두환 때 말고. 그래서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두머리 쓰니까 마치 험한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아주 험한 짓을 윤석열이 한 거죠. 수개라는 말이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반란죄인 수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반란죄는 반란의 수개. 예. 그런데 내란죄에 수개가 너무 세니까 지금 말씀처럼 우두머리로 순화를 했는데 수개보다 우두머리가 더 무섭게 들려요. 더 무섭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법에 딱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으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하는 게 참 궁금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나와서 뭐 변론하고 이러는 것에 들어보면 저는 사실 저자가 하는 걸 보고 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고 할 놈이야 이런 생각했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뭐 호수에 달그림자 쫓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던데 왜 이런 전략을 쓴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몸에 밴 겁니다. 아하. 검사 오랫동안 하면서 몸에 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으나 어린 시절 이 아버지가 아주 무서웠다. 그래서 많이 혼났다. 맞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고무호수로 맞았다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변명이 변명을 낳고 무서운 것에 대해서는 약자가 되고 이런 과정이 어린 시절에 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검사를 하면서 이 검사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했던 겁니다. 죄를 씌울 사람은 씌워줬고 죄를 베껴줄 사람은 다 베껴줬고 대장동 저축은행의 브로커 조우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억을
받았다고 하는 저축은행 돈을 빌려주면서 10억에 그 브로커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조우영이 저축은행으로 대장동권의 저축은행으로 수사를 받을 때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아, 예. 박영수의 아주 가까운 후배 검사가 윤석열. 당시 주인검 담당이 윤석열을 통해서 조우영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대장동의 윤석열이 시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내용이 세상에 나와서 저는 조우영과 윤석열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그것을 보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다 압수수색 당하고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되치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되치기를 모두 다 이재명에게 뒤집어지었죠. 근데 끝내는 이재명이 특검하자 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로 바뀐 거죠. 저는 그때부터 윤석열이 모든 걸 되치게 하고 있구나. 지 마음대로 바꾸고 있구나. 근데 참 놀란 건 우린 TV에 한번 나왔고 생중계 나왔으면 꼼짝 못하고 예.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예 후보 시절부터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검사에서 몸에 배웠다.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게끔 예.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눈빛은 안 흔들리는데 예. 특이한 건 턱이 왔다 갔다 하는. 턱이. 제가 그거 좀 쉬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헌재에 나왔을 때 예. 이야기할 때는 5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또 조금 덜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 얘기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얘기만 하는 예. 거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온 세계가 다 쳐다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봤는데 수없이 많은 군인이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란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한 말 또 바꾸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아 저러고도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게요. 아까 저를 MBN에서 이렇게 만났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동화 구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궁금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해갖고 해주시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한남 더 힐님이요. 두 분 닮으신 것 같아요. 전생에 남매였을 듯. 저는 좋은데 서영교 의원님 듣기에 섭섭하실 수 전 있어요. 완전히 팬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 MBN에서 진짜 이렇게 점잖게 계셨는데 이런 분이 나오셔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중요한 얘기를 가름맡아 주실 때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어제 홍장원 차장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출석해서 변론하는 거를 쭉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정영식 재판관이 뭐 메모지에 뭐 검거 요청을 뺐냐 왜 뭐 지원을 뺐다 검거 요청에 막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서 저 양반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해야죠. 그렇죠. 어제 보면서 그 전까지는 문제 제기를 잘 했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 똑같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장원 그 국정원 전 제1차장 제1차장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질문할 때 검거 지원 요청을 받은 겁니다. 검거 지원 요청을 받은 겁니다. 라고 여러 번을 얘기합니다. 말로. 그런데 이 받아 쓴 거에 검거 요청이라고 써 있는 모양이죠. 그 문서도 아니고 그냥 메모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메모한 걸 가지고 검거 요청이라고 써 있느냐
검거 지원 요청을 받은 겁니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검거 지원 요청을 받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왜 지원을 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홍장원 씨가 제가 그거를 빨리 받아 적는 거였고, 근데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홍장원 씨가 계속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이 정영식 재판관이 말하기 전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몇 번 돌려봤습니다. 저 어제 새벽까지 진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치 홍장원 씨가 그걸 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게 큰 판의 바꿈이라든지 이런 건 아닐 때 정영식 재판관의 본성?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 막 공격하고 다른 재판관들 공격하는데, 정영식 재판관이야말로 지금 사실 박선영 제부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은데 왜 그 얘기부터 그럼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영배 정영식 재판관 먼저 물러나게 할 테니까 너네도 물러나, 이래야 선호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8명이잖아요. 예. 8명의 구성을 보니까 딱 한 명 빼고 전부 다 서울대 법학과예요. 윤석열 서울대 법학과잖아요. 동문이에요. 오히려 윤석열하고 가까우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문영배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말씀처럼 정영식 그거에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팩트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정영식은 자기네가 알아서 바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역사에 다 남습니다. 그 사람들. 쌍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권영세, 권성동, 쌍권. 권영세는 통일부 장관이라도 받았다고 쳐요. 권성동은 그렇게 팽당해놓고 체리따봉 받았잖아요. 체리따봉 받았다가 완전히 그 있던 자리에서도 다 쫓겨났잖아요. 나경원 그렇게 당해놓고 전 이해할 수가 그것도 없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당해놓고 왜 지금 저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벨도 없고. 예. 윤석열이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떡국 차려놓고 절한 것도 그 윤석열 보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정스럽고 사악하기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엊그제 중앙일보 칼럼인가? 제목에 검찰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못 믿는데 쟤네들도 안 믿어. 검찰이 쓴 공소 사실을 막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요. 어쩌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란 특검법 없고 검찰한테 다 맡겨놓으면 검찰이 이것저것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무죄 나오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 탄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탄핵으로 해서 정리시켜야 합니다. 빨리. 이건 뻔하게 그 내란 행위,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을 그 업무를 못하게 할 국헌 문란의 행위 예. 등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행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도 저는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박근혜가 탄핵 심판위원들에게 만장일치로 또 인용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아. 최순실한테 제가 너무 조금 뭐 사적이다 보니까 의지도 했고 죄송합니다, 딱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끊어내지 않았다.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담화를 해놓고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박근혜는 헌법소 의지가 없다. 그래서 탄핵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심판에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말씀처럼 윤석열 내란 특검은 꼭 해야 합니다. 왜? 지금 김성훈이 노상원에게 비하폰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하폰을
12월 7일 날 다시 받았는데 그 과정을 불출대장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내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 김성훈이 내란에 바로 연루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정진석은 없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들이 기소를 시켰습니다. 기소를 시키면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데 말씀처럼 재판 과정 속에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우선 검찰이 만들어낸 공소장을 보니 아주 정리를 우선 잘 해놨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김주현도 있죠. 검찰하고 어떤 통화를 했을지. 이것들은 또 다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정진석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해야 합니다. 우선은 특검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어떻게라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특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소유지를 그 검찰에서 합니다. 이 특검은 특검에 있는 검사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놨습니다. 그러면 두 갈래로 가는 겁니까?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한 다음에 특검이 도입이 되면? 검찰이 기소해서 특검이 되면 도입이 된 모든 내용이 특검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오고 거기서 기소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와 특검에서 필요하면 공소유지를 다른 검사가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특검법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 만약에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내세운 이유가 이미 검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특검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검찰을 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에 네. 내란 특검이 도입이 돼가지고 특검이 출범하면 네. 그다음부터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하게 됩니까? 특검이 담당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소유지가 재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소유지를 특검에서 할 수 있게 저희는 해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수사하다가 이거를 특검이 하게 되면 넘기는 것이었는데 이제 기소가 되었단 예. 말입니다. 그럼 특검은 이 기소된 것을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수사 안 된 다른 것들을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꼭 통과되어야 되는 예. 거죠. 제가 검찰에 가서 검찰청 차장도 만났고요. 여러분이 수사한 것은 철저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을 못 믿겠다. 왜? 김성훈을 구속영장을 여러분이 반려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걸 반려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몇 년 후에 다 드러날 내용입니다. 검찰의 존재를 위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검찰청 청장이 심우정이고 차장이 이진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진동과 기조실장 뭐 이렇게 몇 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6명이 명태균 진상조사단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명태균 수사가 수사 보고서도 나왔는데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왜? 이 수사 보고서에서 280개의 카톡과 텔레그램, 문자 주고받은 것들 불법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다른 것들을 다 압수수색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해라. 그리고 김성훈은 왜 반려했냐. 그리고 이 내란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한다. 그렇지만 더 수사를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러 가서 강력하게 얘기했고 유념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저희가 우선 짚어두는 거죠. 철저히 짚어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검찰 몇 %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요 국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고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이 지역에서 폭동을 야기시켰다. 이게 공소장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대로 한 것은 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믿고 그런 부분. 그러나 이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더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예. 그리고 검찰이 잘한 것은 케이블 타이, 망치, 작두, 도끼 이런 것을 노상원이 어떻든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B1 벙커에 그 체포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관이 직원들 뭐 족치면 다 불게 되어 예. 있다. 국회의원들도 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검찰을 참 믿기가 힘든 게 명태균 단장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명태균 씨가 어젠가 뭐 왜 계엄을 선포했냐 쫄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조사를 봤는데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지금 검사가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전화기 태워버려라라고 하는 말을 일개 검사가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위에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럼요. 그것을 명태균 씨가 나와서 얘기하고 어제는 이제 재판에서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찰의 이 그 변명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검찰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뭐 저기 무덤에다가 뭐 아니면 처남에게다 그리고 이거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다 없어지는 걸 본인이 없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법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사기법상 그런 걸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어디에 숨겼는지를 가서 찾아오는 게 중요하고 잘 설득해서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지. 왜 그럴 거면 자기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게 다 파괴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렸다가 폭발하면 집안이 어떻게 그러게 돼요?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이폰 뭐 몇 프로? 그걸 갖고 있다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번호가 16자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명태균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 얘기가 맞겠죠. 저는 그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태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황금폰을 처남집에 있는데 처남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거 가서 장롱 속에 있는데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들고 왔다는 거죠. 자기 집에 초기에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코바나 콘텐츠 돈 봉투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거를 이 검사들이 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압수를 안 하고 압수를 안 하고. 코바나 콘텐츠 이 돈 봉투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말하고 네이까지도 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양말, 레이 뭐 온갖 거 다 털어가잖아요. 그리고 노옥내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조금까지 다 착착 만들어갖고 털어갔던 사람들인데 거기 코바나 콘텐츠에 돈을 500만 원을 넣어서 김건희가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겁니다. 2번이나. 그래서 일부러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김건희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고. 근데 이거 김건희하고 연결을 끊으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안 갖고 갔다는 거죠. 명태균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시면서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명태균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요? 수사 보고서를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머리가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은 김건희에 의해서 조정받는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사실 초기에 그런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에이 그냥 그렇죠. 저희 듣고 네. 지나갔는데 명태균이 장님무사 윤석열, 안진뱅이 주술사 김건희. 예. 너무 표현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5살짜리에게 총을 쥐어줬다. 지 엄마도 쏘고 지 가족도 쏘고 자기도 쏘고 다 쏠 거다. 이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다 물어봅니다. 김종인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준석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럼 명태균이 만날 약속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될 것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요 여론조사는 비공개 여론조사입니다. 요거 보안 지켜주십시오. 라고 보내면 냅 충성.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불법 여론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냅
충성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도 온 세상이 떠들썩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그 육성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모두 기대했잖아요.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올 거다. 저희들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올 거다. 명태균과 윤석열의 목소리가 하나 더 나올 거다.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터질까 봐 윤석열이 더 무서운 걸 터뜨린 거예요. 예, 그랬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성공하는 즉시 검찰의 명태균은 가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모든 걸 덮는 거고요. 이 내용이 11월 4일인가 수사보고서가 끝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사보고서는 대검에 올라오고 명태균이는요 구속돼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속 안 됐으면 노상원 같은 사람이 진작에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제 노상훈 얘기 들으셨습니까? 자폭 폭사시키라는 건 말이죠. 폭사시키라고 했던 거. 정말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두 다 그렇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끌어내서 안에 집어넣어놓고 있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백령도 쪽에 내리고 가서 배가 폭파된 걸로 하고 북에서 공격한 걸로 해서 익사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또 권성동과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을 예. 통해서 또 재생산되고 또 재생산. 예.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국회 독재라고 하면서 예산을 다 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깎은 예산은 검찰 특갈비, 그리고 윤석열이 해외 순방하거나 그런 쪽의 특갈비 등등을 깎은 겁니다. 예, 저렇게. 예. 그리고 김건희 마음 치료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당이 깎은 거 저거 뭔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게 어떤 그 특혜가 있는지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특수 경비, 특정 업무 경비. 저희가 요게 검찰, 감사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내라 그랬어요. 예. 제가 감사원에 들어갔다 온 사람인데요. 근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거 만들어 주겠다라고도 했는데 안 내놓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깎은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저 싹 다 깎았어요. 고교 무상교육 제가 만든 법입니다. 그러세요? 그래갖고 고등학생 애들이 등록금이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이 자식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서 의원님 것을 깎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저녁 때 애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유를 주기 위해서도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하는 말이 야간 급식비가 없어서 그렇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중랑구시죠? 네. 네. 그래서 급식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좋은 그 독지가랑 연결해서 야간 급식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무상교육이 되는데 무상급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인가를 해보고 다른 OECD 국가를 다 했더니 다 고교 무상교육이에요. 대한민국 한 군데만 고교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일 많이 먹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등학생 때가.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면 부모들 일하고 오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러시아 전쟁 간 그 북한군 병사들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너무 작죠. 아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만 또 못한 그런 맷집으로 무슨 전쟁을 치른다고 보면서 아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교 무상교육부터 싹 다 원래 그전에는 제가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다 했던 것들인데 뭐 웬만한 민생 예산은 거의 다 깎아버립니다.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말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되겠다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관련된 것으로 보면 김건희가 완전히 주인공이고 윤석열은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박혀서 가만히 있는데 김건희 저걸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김건희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우선 김건희 이 윤석열의 내란, 예. 불법 비상계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되었을까? 참 의아하지요. 의아한 와중에 노상원이라고 하는 희한한 존재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어떻든 북파 요원들 그러니까 그 폭탄이 장치된 조끼를 한꺼번에 터뜨려서 죽여버려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3년부터 비단아 씨를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예. 그 비단아 씨를 찾아가서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의 그 뭐라고 합니까? 무속인을 예. 데려다 놨고 사급 행정관. 네. 몇 대 명산에서 계속 굿이 일어나고 있고 그 내용을 김건희하고 노상원 그리고 그 사급 행정관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참 의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에게 어떻든 뒷배후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사 문제 그 여러 가지 인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사 과정에 김건희는 어떻게 작동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구속이 되었고 김건희는 구속된 날 개랑 산책하고 김건희 엄마는 스크린 골프를 갔었고 그러면 김건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김건희가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했는지 명태균 게이트에서 어떤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예. 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면서 경찰 인사, 임성근 인사 등에 어떻게 김건희가 관여되었는지 전부 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청에 간 거고 왜 수사가 멈췄냐. 김건희와 윤석열을 수사해라 라고 했더니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들이 창원도 왜 그게 멈춰 있느냐.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거고 저희가 온갖 군데 다 어떻든 촉구해 가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려면 소환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김건희는 윤석열로 모든 시각이 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보호되고 있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자기로 눈을 돌리게 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내란 이 비상계엄에 화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인 화내는 건 걱정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천연덕스럽게 나몰라라 하는 걸 보면서 아주 무능한 인간이죠. 김건희가 수계급인데 그러면은 증거인멸도 지금 김건희가 막 주도해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만히 놔두니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지요. 송행숙님, 서영교 의원님, 민주당의 보배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격려 성원하는 메시지가 1000개가 넘어가지고 제가 다 소개 못 드리고 몇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단희님, 여전사님, 서영교 요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에서 열일하시는 서영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요원이라고 하는 막 선글라스 쓰고 올린 박주민 의원인가요? 재밌는 게 많던데 혹시 서 의원님도 뭐 올리셨어요? 제가 선글라스 멋있게 쓰고 올렸죠. 그러셨구나. 예, 저희 페북에도 올려져 있고요. 예. 아주 선글라스 끼고 이 멋있게 찍었습니다.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예, 그 사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으네요. 네,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 청와대 춘추관장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경호처 관계자들을 잘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알고. 저는 사실 서 의원님 뵈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기자 아니셨죠? 아니었습니다. 기자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춘추관장을 잘하셨고. 예. 변호사 아니시죠? 네, 네. 변호사 아니면서 법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도대체 저 서 의원의 그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정말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대 정외과거든요. 예. 저의 꿈이 기자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거나 외교관이 되거나. 예. 그런데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알게 되고 전두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다음엔
기자가 되면 전두환이 그 보도 지침 내리는 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전두환의 입이 되는구나.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외교관은 밖에 나가서 또 전두환의 얘기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피는 저에게 흐르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알아듣는 법이어야 됩니다. 네. 법조문을 달달 외운 분들은 법조문에 쌓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못 사로잡혀 만듭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말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됩니다. 똑똑하고 부자들은 이 법이 없어도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 자기네에게 맞춰서. 근데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 법이 자기들을 올가매면 고통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법은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법들입니다. 많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요즘에는 바뀌었을까요? 법원에서 나오는 문서 정본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정본이다. 국민한테 반말한 거였어요. 예, 예, 예. 정본이다. 예, 예. 아니 씨. 근데 요즘엔 정본입니다. 이렇게 예. 바꿔졌을 거예요. 네. 그것도 아마 이렇게 국회에서 노력하셔서 그런 건데 요즘에 지금 2차 변론 기일, 3차 변론 기일 나오는데요. 이것도 국어학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입니다.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이 그 기일이다. 그 말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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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약한 날짜니까. 네. 근데 이거 기일을 계속 쓰다 보니까 오늘 재판 열리는 날을 기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법률을 그렇게 정해놓고 막 그러니까 사법부 언어가 일반 표준어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건 좀 고쳐야지요. 고쳐내겠습니다. 그런 말씀,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하면 이상한 거죠. 어색하면 이상한 거죠. 예. 제가 태완이법 만든 사람입니다. 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 그거는 형법입니다. 형법. 근데 형법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이 태완이라고 하는 애기가 항상 테러를 당했고 예. 그 범인을 못 잡아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요거는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에요. 아. 라고 해서 태완이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더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구하라법. 예. 구하라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에 있는 또 상속 관련한 법. 그렇게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해가 잘 제가. 되죠, 그러면. 구하라법. 구하라가 죽었는데 재산을 남기고 갔어요. 예. 버리고 갔던 엄마가 구하라 장례식장에 선글라스 끼고 와서 변호사 대동하고 와서 이 돈의 반은 내 거야. 그런 엄마한테는 상속의 자격이 없어. 거기다 눈독 들이지 마! 라고 하는 법이 구하라법입니다. 태완이법도 몇 년 걸려서 통과됐고요. 구하라법은 6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이름 그렇게 붙여서 만들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늘의 별이 돼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억울하고 불쌍한 사례가 사실은 부모가 애들을 안 키워요. 콩가루 아닙니까? 근데 애가 먼저 죽었어. 근데 안 키운 부모가 돈 달라고 와.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구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거거든요. 세월호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천안함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하라법에서 온 세상에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검사, 판사, 법무부 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6년이 지나고 제가 21대 때 발의, 22대 때 발의, 20대 때 발의 3대에 걸쳐서 발의했거든요.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국회의원 나와 있는데 박수 쳐보긴 처음입니다. 저 덩달아. 제가 오늘 국회의원은 예. 좀 쉽고 더 겸손하게. 우리 이은주 애청자님이 우리 애청자님 반장님이거든요. 두 분 합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김병지 의원님처럼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매주 고정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원시원하면서 자세하고 꼼꼼히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고 속도 시원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김병주 의원님 매주 화요일 나와서 주불리 안보 특강 하고 있는데요. 네. 엄청 반응이 좋아요. 네. 예, 우리 그렇게 좋은 법도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법사위 특강. 뭐. 예, 아 네. 정말 좋죠. 네. 예, 저기 나왔네 서영교 네. 의원. 네. 얼핏 국회의원. 보면
박세리 선수하고 좀 비슷해 보였어요. 요원. 예. 네. 좋습니다. 아니 박주민 의원이 예. 찍었길래 너무 중요하다. 우리도 예. 한번 해보자. 근데 마침 그 선글라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찍는데 저희 시의원이 의원님 이 깃을 좀 세워보세요. 그래서 깃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찍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요즘에. 바이든 날리면으로 재미를 봐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 저자가 참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으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냥 날리면으로 들어준 사람들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될 줄 아는 거죠. 하여튼지 윤석열 저런 괴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는 우리 정치사 쪽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분명히 돌아볼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예. 앞으로 좀 시간 나는 대로 나와서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물론 자폭을 했지만 그날 밤에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됐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근데 그때 첫 번째 탄핵 표결이 안 됐지 안 않습니까? 됐죠. 불성립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주엔 됐잖아요. 네. 그 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같이 여의도 공원까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저 속을에서 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 눈 오는 아스팔트에 키세스처럼 알루미늄 은박지 쓰고 있었던 시민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자를 끌어내서 딱 저렇게 올려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시름 덜었는데 요즘에 이제 반대 집회가 막 뭐 정광훈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우리가 밀리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다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서영교 의원님 오셨으니까 우리 애청자님과 국민들에게 걱정 안 해도 되죠?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최상목입니다. 꼭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 비상계엄 나쁜 짓입니다. 군인들에게 총을 들게 한 짓,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한국은행도 마비시키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근본적으로 또 나쁜 짓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23년에 60조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했다는 건 부가가치세, 소득세,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 경제가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소득세가 60조 부족하고 작년에 30조가 부족하고 그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는 1% 경제 성장률이 예고되고 있고 2023년에는 1.4%였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4.6% 경제 성장률이었어.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데 1% 경제 성장률,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로 1% 경제 성장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한 짓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한 짓입니다. 그냥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윤석열 때 경제수장이 누구냐? 최상목입니다. 경제수석. 그 최상목이 이제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가지고 또 망가뜨린 겁니다. 또 망가뜨린 이 경제 누가 망가뜨렸냐? 최상목입니다. 윤석열과 최상목입니다. 근데 최상목이 권한 대행에 대행이 됐어요. 거짓말을 좀 한 거겠죠.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경제로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받은 문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건 안에 예비비만이 아니라 뒤에 중요한 게 다 있었잖아요. 예. 한눈으로 보면 다 알아듣는 거.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거 다 만들었을 장본인이 최상목입니다. 저는 최상목이 있어야 경제가 안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확실한 짝실을 정리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린, 서민을 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뜨린 자가 윤석열의 바로 이은 경제수장이었던 최상목과 그 자이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저쪽이 사람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지지율도 좀 나온단 말입니다. 전 이게 국민의힘의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윤석열한테 가서 절하고 예. 윤석열의 얘기를 전달하고 그 사저에 관저에 갔다 오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이 돼서 서부지법 안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독이 돼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는 그게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더 겸손하게, 더 치밀하게, 더 치열하게, 그리고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와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으로부터 또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좀 더 이 여론이 이제 차이가 또 나고 있습니다. 예, 저들에겐 독이고 저희들에겐 중요한 예방주사. 절대로 그냥 있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국민도 또 힘을 보태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냥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마음이 좀 놓이고 신뢰가 갑니다. 제가 이번 그 연휴 때 저희가 이제 탄핵 재판으로 좀 들어가고 하니까 언제나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역으로 와서 지하철역 아침 저녁으로 다 인사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이 오는 겁니다. 조금 중간에 있던 사람도. 전통시장 4개, 5개 정도 됩니다. 일일이 다 각자 가게 다 다니고 거점에서 주민들 다 만나 인사하고 그래야 저들이 그냥 정권을 받는 게 아니구나. 노력해서 우리 얘기를 또 들어주는구나.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 지금 쫙 풀렸습니다. 초선들은 의정 보고 하느라고 난리고요. 박지원 대표님은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 때 만났는데 개원식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나 완도에 며칠, 해남에 며칠, 진도에 며칠, 그리고 광주에 며칠, 또 어디 목포에 며칠. 어떻게 그렇게 지내세요? 내가 열심히 다녀야지 국민들. 적절하신 분이죠. 네. 저희들 모두 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눈앞에 바로 있고 법은 법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또 뵐 거니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힘이 좀 나시죠? 정어리몰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